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닝커피를 다 마셨을 무렵 거래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은가격이 비명을 지르며 치솟는 것을 목격했고 숨 가쁘게 쏟아지는 헤드라인들을 읽으며 바로 이거야,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지금부터 당신에게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급등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가 바로 그 급등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거대 자본이 빠져나가기 위한 출구였습니다. 어제 금융미디어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낙관적인 은시장 보고서로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은 가격이 온스당 39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노트를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즉시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의 스레드는 포물선을 그리며 급증했고 뉴스 애그리게이터들은 수백만 건의 알림을 전송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헤드라인을 보고 은행의 로고를 확인한 뒤 집단적으로 자신이 파티에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월 7일 수요일 그들은 맹렬하게 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졌고 은 가격은 거칠게 상승하며 82.75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깨끗한 돌파, 사방에서 느껴지는 모멘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세 자리 수가격을 속삭이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큐사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은 이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매수세는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벽에 부딪혀 흡수되었을 뿐입니다. 외과 수술과도 같은 정밀한 매도 물결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가격은 천천히 흘러내린 것이 아닙니다. 부러졌습니다. 은 가격은 순식간에 78.54달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2.62달러 하락, 단 몇 시간 만에 3%가 넘는 급락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82달러 부근의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오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5%의 손실을 멍하니 바라봐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만화 속 악당이 꾸미는 시세 조종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셀 더 뉴스 사례였습니다. 낙관적인 헤드라인이 랠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랠리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거대 자본이 시장을 폭파시키지 않고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당신은 개미가 아니라 고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 60달러 근처에서 거래될 때 당신은 수백만 온스를 매집했습니다. 이제 가격은 80달러를 넘었습니다. 당신은 막대한 미실현 수익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이익을 실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포지션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매도 버튼을 세게 누른다면 당신 자신이 바로 폭락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의 주문 자체가 가격을 당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밀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다립니다. 당신에게는 매수자가 필요합니다. 소수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열광이 필요합니다. 긴박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완벽한 타이밍의 설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효과는 동일했으니까요. 그 보고서는 대형 보유자들이 물량을 분배하고 싶어 하던 바로 그 가격대에서 감정적인 매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의 돈을 들고 미래의 목표가를 쫓으며 급하게 들어왔고 82달러 근처에 거대한 유동성의 벽을 쌓아주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그 움직임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그 강세에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흥분에 매도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믿음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매도가 완료되자마자 가격은 빠르게 추락하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융 역사상 가장 오래된 플레이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소문은 브레이크 아웃이었고
뉴스는 가격 목표였으며 결과는 폭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트가 입은 기술적 손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기억이 있고 트레이더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난주 차트를 펼쳐보십시오. 12월 29일 많은 트레이더들이 유령 주간이라 부르던 그 시기에 은 가격은 83.7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거칠게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시간을 오늘 1월 7일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다시 랠리를 펼쳤고 이번에는 82.75달러까지 갔습니다. 의미가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매도자들은 공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전 고점을 뚫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중 천장형 패턴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중 천장형은 고전적인 반전 패턴입니다. 알파벳 M처럼 생긴 이 패턴은 특정 가격대에 엄청난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음을 신호합니다. 이 경우 그 레벨은 대략 83달러입니다. 은 가격이 그곳에 접근할 때마다 매도자들은 끼어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안 돼. 그 레벨이 거래량과 후속 조치를 통해 결정적으로 돌파되기 전까지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 범위의 상단은 명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하단은 이제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은 고립된 상태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걸 2을 봐야 합니다. 금은 오늘 약 32달러, 즉 1% 조금 못 미치는 하락세로 450달러 주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은은 3% 넘게 폭락했지만 금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금은 질서, 정연하게 후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은시장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채권 시장에 의해 주도된 광범위한 귀금속 시장의 조정이었습니다. 오늘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수익률이 오르면 종이 금은 매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매도될 때 변동성이 큰 사촌격인 은은 더 세게 얻어맞습니다. 그것이 은의 저주입니다. 올라갈 때는 로켓이지만 내려갈 때는 돌덩이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디테일에 주목하십시오. 금은 여전히 4,400달러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금은 구조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금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지기를 했을 뿐입니다. 반면 은은 과잉 반응했습니다. 오늘 아침 올라갈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은은 감정적인 10대 청소년이고 금은 차분한 부모입니다. 부모는 괜찮습니다. 그저 10대 자녀가 방문을 쾅 닫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창한 가격 목표 뒤에 숨겨진 심리학을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이 39달러 혹은 다른 내러티브에서 300달러 같은 숫자를 던질 때 그들은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2026년, 2027년, 때로는 그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 수년에 걸친 수요 곡선, 그리고 빙하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자본의 흐름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트레이더들은 그것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보고 그것이 곧, 그러니까 다음 주나 적어도 자신의 손절매가 터지기 전을 의미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시간 지평의 불일치는 치명적입니다. 애널리스트는 년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분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단기 자본을 사용하여 장기적인 논제를 쫓습니다. 그리고 첫 2달러의 하락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 때문에 은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오늘의 움직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브레이크아웃을 앞서가려고 했다면 오늘 같은 날은 회계상의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은에 대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프레임의 일치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신호는 가격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세 전환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시장에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거시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조언의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함선이 항로를 바꾸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만이 다가오는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귀금속 시장에서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결코 우호적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귀금속 파생 상품 시장에서 가장 큰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투자자 그룹 사이에서 그들은 은 가격을 억누르고 은을 투자 자산이 아닌 단순한 산업용 부산물로 치부하며 가격 상승을 방해하는 역할 때문에 죽음의 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은은 화폐적 자산이 아니며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갑자기 노래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각 변동입니다. 그처럼 거대한 역사를 가진 기관이 갑자기 강세 시나리오를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관 차원의 내러티브 레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소매 투자자들의 과장된 기대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허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고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당신이 수천억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은이 저평가되었다고 믿고 $60 선에서 막대한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가격은 $80를 넘었고 당신의 장부상 이익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물량은 너무 거대해서 당신이 팔려고 하는 순간 시장의 호가창이 텅 비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물량을 받아줄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아주 비싼 가격에 열정적으로 사줄 상대방 말입니다. 그때 마이클 위드머가 작성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가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위드머는 유튜브 썸네일에 등장하는 자칭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보고서는 마치 굶주린 물고기떼에게 던져진 미끼와 같았습니다.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시장에는 탐욕이 주입되었습니다. 은이 $39, 아니 그 이상 갈 것이다 라는 희망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격을 불문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래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래의 희망을 사기 위해 현재의 현금을 쏟아부으며 $82 부근의 거대한 매수벽을 쌓았을 때 고래들은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자신들의 물량을 그 매수벽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강세에 팔아라라는 월스트리트의 격언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시였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탈출이 끝났을 때 시장을 지탱하던 인위적인 매수세는 사라졌고 가격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78 선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그 추락은 사실 고래가 꼬리를 치고 지나간 뒤에 남겨진 거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저 물량을 넘기기 위한 작전이었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동안 은을 그토록 무시해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시세 차익을 넘어선 제도권의 태세 전환을 읽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가진 진짜 의미는 오늘 하루의 캔들 색깔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금, 대학기금, 그리고 국부 펀드와 같은 보수적인 거대 자본들에게 시장 진입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펌핑은 기회주의적이었을지 몰라도 이러한 태세 전환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연기금은 캔들 차트를 보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보고 거래합니다. 당신이 소방관이나 교사, 공무원들의 은퇴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거시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지만 섣불리 은을 샀다가 가격이 폭락하면 단순히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이 자산은 소유하기에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라고 말해줄 평판 좋은 기관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방금 그들에게 그 보증서, 즉 커버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보수적인 자본에게 물은 안전하니 들어오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은을 소유하는 것이
더 이상 경력상의 자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금융시장에서 평판 리스크는 종종 재정적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데이 트레이더들이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에 따라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자산 배분가들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그것을 투자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산 배분 메모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돈, 즉 real money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엄청난 규모로 움직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자본의 파도를 위한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거대한 배는 즉시 방향을 틀지 못합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방금 조타륜을 잡고 힘껏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전히 은에 대해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보고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포지션에 반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은 그들이 더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적어도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그들이 지난 한 달 동안의 혼란을 틈타 변동성을 유동성으로 삼아 조용히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빠져나왔으니 그들은 가격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팀을 바꿨습니다. 억압자에서 홍보자로 은이 죽은 돈이라고 말하던 입장에서 10년 만에 최고의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1월 초에 그 격렬했던 랠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행들이 자신들의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앞서 달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그들은 가격을 폭락시켜서 헐값에 삽니다. 그리고는 가격이 달까지 갈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해서 나중에 비싸게 팝니다. 우리는 지금 달까지 갈 것이라고 말하는 단계에 확고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냉소적입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강세론적입니까? 훨씬 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은행을 당신 편으로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그들은 내러티브를 움직이고 내러티브는 자본을 움직입니다. 주요 기관이 대중의 의식 속에 큰 숫자를 심어 놓으면 그것은 오버턴, 창 오버턴, 윈도우,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의 범위를 이동시킵니다. 이 보고서 이전에는 은 가격 $300를 말하면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극단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군. 이것이 거품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극단을 정상화하는 것. 갑자기 $80가 비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상상 속의 미래 가격에 비하면 $80는 오히려 싸 보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재구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트레이더들은 남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삽니다. 재련소들은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비축합니다. 광산 회사들은 연구 노트에서 읽은 그 숫자를 원하기 때문에 판매를 미룹니다. 목표가는 그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만드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은 기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내러티브의 가치는 방금 10배로 뛰었습니다. 세 자리수은 가격이라는 아이디어는 심어졌고 아이디어는 포지션보다 훨씬 더 죽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단순히 가격 목표나 태세 전환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수십 년 동안 부정해왔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치명적인 진실이 마이클 위드머의 펜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진실은 단순히 은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은행이 마지못해 인정한 그러나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 세 가지 고백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